자,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통틀어서 BC 586년에 이제 나라가 세워진 이후로 한참 지나서 1948년도에 여러 가지 진통을 겪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상 가운데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때 있었던 전쟁이 1차 중동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차 중동 전쟁 7페이지를 볼 텐데, 자, 그 5개 나라가 코딱지만한 나라하고 붙어서 이겼다 졌다? 졌잖아. 기분 좋다 안 좋다? 기분 엄청 안 좋지. 특히 이집트 같이 큰 나라가 기분이 진짜 안 좋지. 우리가 속된 말로 막말로 쪽팔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가 이제 원래는 왕정이었어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새롭게 이제 공화국으로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등장한 대통령이 나세르 대통령이 이제 2대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이제 새로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뭔가 국민들한테 폼 나는 거를 좀 보여줘야 되잖아. 폼 나는 거. 왜냐하면 왕정을 무너뜨리고 지금 이 권력을 잡았단 말이지. 아주 유명해요. 나세르 대통령. 자, 수에즈 사건인데, 자, 지도 알겠어요? 여기가 시나이 반도예요. 여기 시나이 반도. 여기가 이렇게, 여기 그냥 이렇게 그쵸. 여기가 수에즈 운하. 우리 어린이들은 운하가 뭔지 아나? 원래 여기가 육지야, 육지. 근데 유럽에서 인도로 가려면 여기다가 육지를 파서 여기 뱃길을 만들어. 배가 다닐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저기 유럽에서 와가지고 해서 인도로, 아시아로 가기가 굉장히 거리가 짧아. 그래서 이제 뱃길을 만들었어. 이거를 누가 만들었냐면 프랑스하고 이집트하고 합작으로 만들었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을 영국이 산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요 운하를 소유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배들이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지나갈 때 통행료를 받잖아. 그 통행료 수입이 장난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것을 여기를 수에즈 운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통로야. 여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 수에즈 운하. 그래갖고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이집트의 국위를 선양하고 자기가 한번 리더십을 발휘해보겠다. 그래갖고 이제 무슨 일을 했냐면, 이거가 지금 어느 나라가 운영하고 있다고? 영국과 프랑스가 운영하고 있잖아. 근데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거를 뺏어버렸어. 그렇게 해서 수에즈 운하는 지금부터 어느 나라 거다? 이집트 거다. 그러면 이집트 국민들은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하지. 와, 우리 대통령 짱이네, 짱. 이렇게 되는 거야. 짱이야. 근데 그리고 나서 요 위에가 이스라엘이야.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에일랏이라는 항구야. 에일랏 항구야. 그렇게 해갖고 이스라엘 배들은 이쪽에서 수에즈로 해서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야 돼.
여기가 되게 좁아. 예, 그래서 여기를 T란 해협이라 그래. 여기를 T란 해협이라 그래. 자, 1차 중동 전쟁에서 이집트가 이겼다,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스라엘이 이겼지. 자, 이집트는 지금 계속 막말로 쪽팔리고 있는 거야, 지금. 예. 그러니까 1차 중동 전쟁이 끝나고 8년이 지났어. 1956년. 8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항상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적국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자기네가 뺏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일로 다니지 마. 그리고 여기 시나이 반도도 이집트 거거든. 여기가 이집트 거야.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거야.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근데 얘네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군대를 배치해가지고 앞으로 이스라엘 배들 여기 다니지 마. 봉쇄를 해버렸어. 그러면은 이스라엘 배들은 일루도 못 다녀. 아시아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 가려면은 저기 지중해 저기서 지브롤터 넘어가지고 아프리카 넘어서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은 이스라엘 빡친다 안 빡친다? 엄청 빡치지. 예. 그 이스라엘을 누가 뒤에서 살살 꼬드겨? 지금 빡친 나라가 지금 세 나라 있어, 세 나라. 예, 영국과 프랑스와 이스라엘. 근데 영국은 여기서부터 가깝다 멀다? 멀다. 프랑스도 좀 가깝긴 해도 멀다. 예, 군대가 오려면은 쉽다 어렵다? 만만치 않아.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군대는 어느 나라 군대야? 이스라엘 군대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살살 꼬드긴 거야. 야, 지금 너 있잖아. 이거 못 나가잖아. 저 가만 놔둬서 되겠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라 그래서 안 되지. 이렇게 된 거지. 안 되지. 예. 야, 우리 군대는 너무 멀리 있잖아. 근데 대신에 우리가 저기 무기 대줄게. 무기. 비행기도 대주고 그다음에 탱크도 대주고 무기 대줄 테니까 네가 한번 쳐박아.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귀가 솔깃하다 안 한다? 솔깃하지. 그렇게 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스라엘을 꼬셔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프랑스가 뭐 전투기도 막 대주고 그랬어. 그렇게 해갖고 이스라엘이 여기를 친 거야. 수에즈를. 일로 이렇게 친 거야. 여기만 친 게 아니고 여기 이집트 군대가 있다 했잖아. 이거 가만 놔두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영국 부대하고 프랑스 부대가 여기 수에즈를 점령해 봤어요. 여기가 이제 수에즈 입구거든. 여기를 영국, 프랑스가 점령해 버렸어. 그렇게 해서 전쟁이 벌어진 게 2차 중동 전쟁이라 그래. 그렇게 하고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다시 이거를 뺏으려고 했는데 아이고 어느 나라가 껴들었냐면 소련과 미국이 껴들은 거야. 소련과 미국이. 왜냐면 이게 전쟁 나면 잘못하면 3차 대전으로 막 번지고 이렇게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골치 아파져요. 그리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강대국들은 자기의 힘을 한번 써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전까지 2차 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은 어디였어요? 영국과 프랑스였어. 영국과 프랑스. 근데 이제 2차 대전이 터지고 바뀌면서 그 파워가 어디로 넘어가? 미국과 소련으로 넘어가는 거야. 미국과 소련.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소련이 이제 딱 중간에 서가지고 말리는 거지. 그렇게 하고 소련도 이제 요 중동에 뭔가 좀 한가닥 걸치려고 폼 잡고 있을 때거든. 그러니까 소련이 영국, 프랑스 보고 야 물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미국도 야 너희들 그거 안 돼. 물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 이전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세계 제1의 파워였는데 보니까 세계 정세가 바뀐 거야. 누가 파워 1, 2위야? 미국과 소련이 1, 2위야. 거기다가 소련이 뭐라 그래? 야, 니들 거기 안 물러나면
우리 핵폭탄 너희들 떨어뜨린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핵폭탄 떨어뜨리니까 핵폭탄 한번 터진 거 봤잖아. 핵폭탄이 어디서 한번 터졌나? 예, 일본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한번 터진 거 봤잖아.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영국과 프랑스가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이스라엘도 철수하고 소득이 있다 없다? 소득은 별로 없고 이제 세계가 재편됐다고 하는 것만 절실하게 느끼고 이제 물러난 거야.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나세르 대통령이 완전히 이제 아랍 세계의 리더로 올라서는 거지. 야, 역시 나세르 잘해. 그래가지고 그 이후는 이것은 어느 나라 거가 된다? 수에제 문화는 이집트 거가 된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 지금까지. 예, 일로 돈 엄청 벌어. 예, 그러니까 나세르는 이집트의 뭐가 되는 거야? 영웅이 되는 거야, 영웅. 예, 지금 이집트의 국부야, 국부. 예, 폼나지. 이거 말고도 소련 돈 끌어들여가지고 이 밑에다가 아스완 댐, 어마어마하게 큰 댐도 건설하고, 예, 그렇게 하고 영국, 프랑스 물리쳐버리고, 이스라엘 다시 돌아가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나세르가 엄청 아랍 세계에서 이제 리더가 된 거예요. 아랍 세계의 리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차 중동 전쟁은 조금 이제 싱겁게 끝났어요. 거기 그 7페이지 맨 아래 보면, 그런데 이제 프랑스가 빡쳤잖아. 완전히. 예, 프랑스가 빡쳤단 말이야. 지금 뭐가 없어갖고 밀려난 거야? 예, 핵이. 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도 조금 빡쳤지. 그렇게 해갖고 이제 프랑스하고 이스라엘이 뭘 하는 거야? 핵무기 개발을 하는 거야, 핵무기. 왜냐면은 이스라엘 그 과학자 중에서는 핵 과학자들이 많았거든. 그래서 프랑스는 또 돈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이스라엘 꼬셔가지고, 야, 돈 우리가 낼게. 한번 하자. 예, 이렇게 해가지고 프랑스가 핵 개발을 했어. 그래서 핵 보유국이야, 프랑스는 지금. 예, 영국은 미국한테 기술을 받아서 핵 개발하고, 그 이스라엘은 핵 개발을 어떻게 했을까? 이스라엘은 핵 개발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자기네가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말도 안 해. 말도 안 해. 근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지. 예,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핵폭탄 한 150개 정도는 갖고 있다. 이렇게들은 알고 있어. 예, 그래서 이 2차 중동 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도 핵을 개발했다. 거기 8쪽을 보면요, 그 지도의 내용 보면 그게 그 내용이야. 좀 아까 설명했던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그리고 이제 시나이 반도 가면서 탱크들 깨부수고 이래갖고 이제 티란헵을 열고 이제 그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전쟁이 있습니다. 3차 중동 전쟁. 이 전쟁을 6일 전쟁이래. 6일 전쟁. 전쟁을 6일 만에 끝낸 거야. 전쟁을 6일 만에 끝냈어. 전쟁을 6일 만에 끝냈어요. 자,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이집트와 요르단과 시리아하고 붙은 거야. 네. 자, 아까 이집트의 대통령 누구라 그랬어요? 나세르였잖아요, 나세르. 이제 완전히 이제 나세르가 기고만장을 해진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라의 이제 국가의 영웅도 되고, 그 다음에 아랍사계의 이제 리더도 되고,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항상 눈에 가시는 어느 나라야?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리고 사실은 1차 중동전쟁 때 이집트가 깨졌잖아. 그 다음에 2차 중동전쟁도 사실상 이집트는 깨진 거거든, 이스라엘한테. 그러니까 항상 저 이스라엘 저놈들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항상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기만, 때만 이제 벼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소련, 옛날 러시아의 전신 소련도 항상 그 중동에서 파워를 좀 과시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소련의 그 최신 전투기, 최신 탱크, 이런 것들을 이집트가 엄청나게 들여온다고. 이집트만 들어오는 게 아니야. 시리아, 요르단 이런 데도
이제 그런 거 들여오고 이렇게 해갖고 호시탐탐 때가 되면 어느 나라를 깨부순다? 이스라엘을 깨부순다. 이스라엘을 깨부순다. 이스라엘을 깨부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처음에 한두 번은 이기긴 이겼지만 이집트나 이런 데가 이제 엄청나게 막 소련제 최신 전투기 막 이거 들여오고 막 이러는데 싸우면 아무래도 이게 불리한 거지. 잘못하면 나라가 거덜날 수 있는 거야. 나라가 거덜날 수 있어. 거기에다가 또 이번에 티란 해협을 또 이집트가 또 봉쇄를 해버렸어. 여기 배 못 지나가게. 네, 배 못 지나가게. 그리고 시나이 반도에다가 탱크 수천 대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 비행장에다가 소련제 전투기 수백 대 대기시켜 놓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르단, 시리아하고 이제 군사 동맹을 맺는 거야. 야, 우리 여차하면 한 방에 그냥 쳐부시자.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은 국가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된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으니까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거냐. 아무래도 지금 군사력으로 보면 지금 저 이집트 여기 여기 탱크 수천 대에다가 비행기 수백 대 지금 깔아놓고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이번에는. 자, 근데 잘못하면 우리 전부 다 지중해로 다 그냥 몰살될 것 같다. 어떻게 하냐.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선제 공격이다, 선제. 선제 공격이 뭐야? 싸움할 때 먼저 한 방 매기는 거지. 우리도 싸움할 때 누가 이기는 거야? 상대방 코피 터뜨리는 놈이 이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방 매기자 이거야. 그렇게 해서 전쟁을 6일 만에 끝내자. 왜? 그 다음날 안식일 날이니까. 그리고 이제 전쟁이 길어지면 자꾸 막 유엔 이런 데서 막 개입해가지고 빨리 끝내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아싸라게 그냥 6일 만에 끝내자. 이런 작전 계획을 수립을 한 거야. 작전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일 강국이 어디야? 이집트야, 이집트. 그래서 여기서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이 레이더에 걸리면 안 돼. 레이더에 걸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안 걸려? 낮게 날아야 돼. 낮게. 지상에서 10m, 20m 이 정도로 해서. 그렇게 비행기를 띄워서 낮게 날아가지고 레이더에 안 걸리고 이 이집트 내에 있는 공군 비행장에 있는 비행기 200 몇십 대를 한 방에 부숴버렸어. 한 방에 부숴버려. 그 다음에 여기 탱크들이 있었잖아. 그 다음에 탱크가 한 방에 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행기들이 다 완전히 이제 작살났잖아, 이집트는. 그러니까 이 탱크들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저기 비행기야, 비행기. 비행기에서 위에서 때려버리면 탱크는 꼼짝 못해. 그래서 이제 비행기로 여기 있는 탱크를 하고 여기 또 탱크로 진격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집트가 4일 만에 항복을 한 거야. 4일 만에. 끽소리 못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집트 방송은 계속 자기네들이 이긴다고 방송을 해. 이기고 있다. 계속 이기고 있다. 자기네 전투기가 예를 들면은 뭐 한 30대 박살 났는데 자기네 전투기는 별로 안 박살나고 이스라엘 전투기 20대 부셨다. 막 이렇게 갖고 막 거짓 방송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집트 국민들은 자기네가 이기는 줄 알았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요르단도 그 방송을 듣고 이집트가 이기는 줄 아는 거야. 야, 그러면 우리도 됐다. 이참에 한번 들어가자. 이렇게 되는 거지. 요르단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시리아도 또 마찬가지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완전히 아작난 줄 모르고 요르단과 시리아가 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이제 여기는 이제 이미 끝났고, 그러니까 걔네들 뭐 손쉽게 다 처리를 한 거지. 그렇게 해서 전쟁을 6일 만에 끝낸 거야. 6일 만. 그것이 6일 전쟁이야. 6일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영토가 어떻게 바뀌냐면
아이고, 이거 그냥 안 줘도 되는데. 괜히 줬네. 그 뒤에 그 10페이지 지도 보세요. 자, 요게 뭐예요? 갈릴리 호수, 요거, 사해.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 그 1차 끝나서, 요게 이제 국경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1차 끝나고, 자, 이제 요쪽이 요르단이고, 여기 시나이 반도 이쪽이 이집트예요. 그래서 여기를 서안지구라 그래. 서안지구. 요 알아두시면 도움이 돼요. 여기를 서안지구. 그리고 여기를 가자지구라 그래. 가자지구. 우리 성경에는 가사로 나와요. 가사. 예, 가자지구.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는 곳이 가자지구지. 자, 1차 전쟁이 끝났을 때, 그 1차 전쟁 하기 전까지 이게 막 꼬불꼬불 이렇게 했잖아. 예, 요게 정리가 돼서, 그래서 1차 끝나서는 요 안에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렇게. 대신에, 요 서안지구는 요게 요르단 영토가 됐어. 근데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 가져야 돼?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가져야 되잖아. 근데 1차 전쟁 끝나고 나서 요르단이 가져갔다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가자지구는 이집트가 가져갔어, 여기는. 그러면은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 영토는 없어. 1차 전쟁 끝나고 나니까 여기 이스라엘은 이렇게 영토가 확보가 됐는데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의 영토는 제로야. 여기는 요르단이 지배하고 여기는 이집트가 지배하는 거야. 이해돼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야. 그런데 이제 6.1 전쟁이 끝났잖아. 네. 이집트도 항복, 요르단도 항복, 시리아도 항복.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수에즈 운하가 이렇게 있으면 가자 지구도 이스라엘이 먹고 여기 시나이 반도도 이스라엘이 다 먹어버렸어. 이 넓은 땅을. 그 다음에 요 서안 지구도 요르단이 도망가고 이스라엘이 먹었어. 그 다음에 여기 예루살렘이 있거든. 예루살렘 동쪽을 요르단이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 뺏었어. 성전산만 빼놓고. 거기에다가 여기 시리아가 차지하고 있던 여기가 골란고원이라 그래. 요거는 원래 시리아 거야. 근데 골란고원은 이게 지대가 높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여기 지대가 높아서 여기서 보면 여기에 다 보여.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야.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시나이 반도가 이스라엘 거가 되고 가자 지구가 이스라엘 게 되고 여기 서안 지구가 이스라엘 게 되고 여기 동예루살렘 이스라엘 골란고원이 이스라엘 게 됐어. 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영토가 얼만큼 됐냐면 이만큼이 된 거야. 요게 3차 중동전쟁의 결과야.
예,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영토가 엄청 넓어졌지. 예, 이렇게 해서 이제 6.1 전쟁이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난 거예요. 대승으로. 자,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은 어떻게 됐을까? 완전히 묵사발된 거지. 완전히 묵사발됐어요. 네. 그래서 이 전쟁이 1967년도 있었죠. 1967년도. 예, 1967년도. 그러니까 1차 1948년, 2차 1956년, 3차 1967년 이렇게 된 거야. 67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1970년도에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은 심장마비로 죽고 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는데 사다트라는 대통령이 등장했어요. 사다트. 자,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의 국가의 목표는 뭐가 되겠어? 예. 누구를 완전 깨부순다? 이집트의 국가 목표, 이집트의. 이스라엘을 깨부수는 게 국가 목표가 되는 거야. 예. 그 코딱지만한 이스라엘. 그걸 못 이겨가지고, 그것도 한 나라도 아니고, 여러 나라가 합쳐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일단은 여기 10쪽에 보면 그 지도가 나와 있어요. 10쪽. 지도 보면, 거기 시나이 반도 제가 저기 빨간 걸로 이렇게 동그라미 해놨죠? 시나이 반도, 가자지구, 예루살렘 구시가지, 서안지구, 골란고원을 6일 만에 다 차지한 거야. 전격전으로. 거기 그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 이때가 거기 맨 위에 그 애꾸눈 있지? 애꾸눈 보여? 이 양반은 엄청 유명한 사람이야. 이 사람 이름은 꼭 그거 알아둬야 돼. 모세 다얀 장군이야. 모세 다얀 장군. 모세 다얀 장군. 모세 다얀.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모세 다얀. 이때가 1967년이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야. 제가 이제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거든. 그때 우리들의 영웅이었어, 이 사람이. 뉴스도 엄청 많이 나오고, 모세 다얀. 우리들의 영웅이었어, 영웅.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이제 그 전격적으로 이제 탱크 몰고 들어가는 거. 그 밑에는 이제 시나이 반도, 그 넓은 데를 탱크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자, 이제 4차, 이제 3차 중동전쟁에서 땅도 많이 차지하고, 이제 그렇게 하긴 했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자, 이제 댐빌라면 댐벼라, 이렇게 된 거예요. 댐빌라면 댐벼라. 폼나지 않아? 이 정도 되니까? 댐빌라면 댐벼라. 이제 이렇게 돼갖고 좀 자만심이 좀 생긴 거지. 야, 근데 이집트는 뭐 하고 있었을까? 일을 갈고 있었어. 일을 갈고 있어서. 그래갖고 또 전쟁 준비를 이제 사다트 대통령이 또 차근차근 한 거야. 그래서 소련에서 이제 무기들을 또 엄청 들여온 거예요. 그 대표적인 무기가 뭐냐면, 여기 보면은 방공 미사일. 그러니까 이거 뭐냐, 비행기 쏘는 미사일이야. 이스라엘이 공군력이 세거든. 비행기. 이스라엘은 해군은 거의 없어요. 해군은 없지만 육군하고 공군이 세,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비행기를 쏠 수 있는 미사일, 레이더 이런 거를 소련에서 엄청 들여왔어. 그 다음에 대전차 미사일. 또 이스라엘도 탱크가 또 어마어마하거든. 그러니까 탱크를 바로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이런 거를 이제 소련서부터 엄청 들여왔어.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조금 이제, 이집트 너희들 덤빌라면 덤벼. 뭐 이제 이런 좀 교만한 자세? 네, 그런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집트하고 시리아가 이제
딱 약속을 한 거야. 이집트하고 시리아. 이집트, 여기 이집트하고 여기 이제 시리아, 이 위에 시리아, 여기 시리아. 지금 이집트는 어떤 땅을 뺏겼어? 시나이 반도하고 가자 뺏겼잖아. 시리아는 골란고원 뺏겼잖아. 코딱지만한 이스라엘한테. 사실 시리아는 영토 무지 커요. 이 뒤에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두 나라는 일을 박박 가는 거지. 근데 요르단도 이 땅을 찾고 싶지만 여기 좀 힘이 약해. 그러니까 이제 두 나라가 짜고 동시에 치자. 나는 밑에서 칠 테니까 너는 위에서 쳐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 이집트하고 이제 시리아하고 약속을 하고 같은 날 치자. 그럼 어느 날 치면 제일 좋을까? 완전히 이스라엘 저놈들이 허리띠 풀어놓고 푹 쉬고 있을 때 치자.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정해준 날짜가 딱 하루 있어. 그게 속죄일이야. 속죄일 7월 10일. 그걸 욤 키프루라고 그래. 욤은 날짜고 키프루는 속죄일. 그때는 이제 금식도 하고 또 군인들도 휴가들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저놈들 허리띠 풀어놓고 있을 때 한 방 치자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해갖고 군인들도 막 많은 군인들이 휴가 떠나고 그러니까 금식하고 뭐 기운도 없고 막 이러는데 다 쉬고 그런데 바로 이집트하고 시리아가 전쟁을 일으킨 거야. 그게 4차 중동전쟁이야. 설마 이집트 군대가 이거 운하잖아. 운하 바닷길이잖아. 바닷길 여기를 건너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 야, 그런데 이집트 군대가 여기를 건너온 거야. 그리고 설마 시리아 애들 내려올까? 근데 시리아 애들이 골란고원으로 쳐들어온 거야. 같은 날. 그러니까 난리가 났잖아. 그래갖고 이스라엘 완전히 막 비상 걸고 막 이제 막 군인들 다시 막 불러들이고 막 예비군 소집하고 근데 그게 금방 되나? 그래갖고 뭐 이제 골란고원에서도 밀리고 막 여기서도 막 밀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비행기를 띄우잖아. 처음에 전투기 가서 이 탱크 막으라. 웬걸 전투기가 떴는데 이집트가 밑에서 대공 미사일을 쏴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투기가 막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그 강력했던 이스라엘 공군이 이집트 미사일 앞에서 완전 추풍낙엽이야. 그 다음에 탱크로 방어해야 됐잖아. 여기하고. 와, 근데 이집트가 이 대전차 미사일을 또 엄청 들여왔거든. 그렇게 해갖고 탱크 보는 족족마다 때리는 거야. 뭐 탱크 수백 대가 여기서 그냥 완전히 박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완전히 저기 이스라엘이 멸망할 뻔했다니까. 근데 다행히 이때 미국이 나섰어. 미국. 야, 저거 가만 놔두면 저것도 이스라엘 저 끝장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어마어마한 수송기를 가지고 미국에서 직접 탱크 비행기 이걸 직접 갖다 날르는 거야.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막 수만 톤의 무기들을 그냥 비행기에다 실어. 그러니까 탱크가 비행기에서 바로 내리면은 바로 전장으로 가는 거야, 그냥. 장갑차 비행기에서 내리면 바로 전장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미국이 지원을 했어. 원래는 이제 미국이 멀잖아. 멀자.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이 중동 애들이 아랍 애들이 석유를 갖고 있잖아, 석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잘 안 도와주려고 그래. 왜? 아랍 눈치 봐야 되니까. 그때는 석유 파워가 굉장히 셌을 때거든. 근데 단 한 나라가 도와줘, 포르투갈이. 그래서 이제 대서양 그 가운데 보면 포르투갈 섬에 그 공군기지가 있어. 그래서 미국에서 와서 거기서 하루 쉬고 기름 넣고 다시 이스라엘로 계속해서 막 공군 수송기 무기 실어 날라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이스라엘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붙은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역전을 시켜요, 역전. 역전을 시켜가지고 여기 이제 거꾸로 이스라엘 탱크 부대가 일로 해서 여기 수에즈 운하까지 건너가.
그러면은 여기 지금 멀게 그렸는데 여기 카이로가 있건 수도 카이로. 자기네가 이긴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탱크가 수에즈를 건너왔어. 그리고 여기 제3군단 군대를 다 포위해버렸어. 그래갖고 카이로에 있는 이집트 시민들이 바짝 졸은 거야. 이제 좀 있으면 이스라엘 탱크가 여기까지 들어오겠구나. 바짝 졸은 거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를 완전히 이제 박살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이 야, 그 정도 그만해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전쟁이 끝나는 거지. 그게 4차 중동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방심하고 있다가 엄청 얻어 터진 거지, 이스라엘도. 예.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거의 무승부처럼 끝난 전쟁이 욤키프르 전쟁이에요. 욤키프르 전쟁.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는 이집트도 이제 마음을 고쳐먹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해도 저 이스라엘을 깰 수 있다면 깰 수 없다. 깰 수 없다, 우리는. 예. 그래서 이제 평화적으로 가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스라엘 인정해주고 대신에 잃어버린 땅을 되찾자. 잃어버린 땅이 어디예요? 예, 시나이 반도. 대신에 가자지구는 못 찾아갔지. 예, 그렇게 해갖고 78년도에 이제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었어. 평화협정.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평화적으로 이집트와 이스라엘 관계는 평화적으로 유지가 돼 있어요. 미국이 중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집트의 그 사다트 대통령 때에 평화협정을 맺었어. 근데 결국 사다트 대통령은 어떻게 됐을까? 이슬람에는 항상 극단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다트 대통령은 그대로 암살당했어. 카우퍼레이드 하다가 그 군인들한테 그냥 암살당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국경이 이제 요로 확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시나이 반도는 돌려주고. 그러면 지금 아직도 돌려주지 않은, 지금 이 전쟁이 언제 있었던 거예요, 4차가? 73년이에요, 4차. 1973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에, 50년 전, 그죠? 50년 전. 그래서 3차 중동전쟁 때 뺏었던 가자지구, 서안지구, 골란고는 지금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유엔에서도 이거 돌려주라 그러는데 미쳤냐고. 그걸 왜 돌려주냐고. 군인들 피 흘려서 획득한 땅인데. 안 돌려주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의 이제 영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집트하고는 이제 50년 동안 전쟁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르단은 좀 약체야, 약체. 요르단은 지금도 이스라엘이 많이 도와줘.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 요르단은 이스라엘 편이야. 국제적으로 이스라엘 편이야. 그다음에 이제 시리아, 이제 레바논들이 있는데 좀 이따 얘기하고. 자, 그렇게 해서 그 뒤에 12페이지 보면 지도에서 보면 이제 수에즈 운하 쪽하고 골란공원 쪽에서 속죄일날 욤키프르 속죄일날 전격적으로 이집트가 하고 시리아가 이제 쳐들어왔지만 결국은 다 이스라엘이 물리쳤다. 누구의 도움으로? 미국 엉아가 이럴 때 좀 큰 힘 썼지. 그렇게 됐어요. 거기 오른쪽 사진 보면 그게 이제 이집트 위에 맨 위가 이집트 군대가 수에즈 운하 건너오는 모습. 그 다음에 가운데 사진이 대공 미사일, 비행기 격추시키는 미사일, 이런 것들을 이집트가 엄청 갖고 있었다고. 그 다음에 맨 밑에는 대전차 미사일. 이거 가지고 이제 전차들 깨부수고, 이런 걸 또 엄청 준비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막 혼났지. 비행기 수백 대 날아가고, 탱크 뭐 말도 없이 파괴되고. 이런 전쟁이 4차 중동 전쟁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3페이지 보면 이제 레바논 전쟁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중동 전쟁이라고 치지는 않아요. 그냥 참고로 해서 그냥 몇 자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피에로라고 있어요.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이거 뭐냐면은, 원래 여기 서안지구, 요 가자지구에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독립을 주장하는 기구야. 우리도 나라를 세우자. 이제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피에로하고 이제 그 피에로가 여러 가지 이제 테러도 하고 독립하려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피에로하고의 전쟁.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헤즈볼라 들어봤나? 우리 어린이들? 헤즈볼라 말이 어렵지. 그 헤즈볼라가 있어요.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피에로하고 이제 전쟁을 하다가, 왜냐면 피에로가 원래 이집트에서 결성되고 요르단에서 활동을 했거든. 피에로. 우리가 학생 때는 이 피에로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었어. 옛날에 아라파트라는 의장이 있었거든. 피에로의 아라파트 의장. 지금 죽었는데, 그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우리 때는. 그래서 요르단에서 활동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아까 67년도에 여기를 이스라엘이 차지했잖아. 요르단 거를. 그래갖고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요르단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데, 근데 이 땅은 어느 나라 거야? 요르단 거잖아. 근데 자꾸 피에로 얘네들이 막 비행기 납치해가지고 자기네 공항으로 막 갖고 오고 그래. 그러면은 요르단은 국왕이 다스리는데, 국왕의 입장에서 볼 땐 기분 좋다, 안 좋다? 기분 안 좋지. 자기네 비행장인데 자꾸 이놈들 납치해가지고 막 지네 공항에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피에로 얘네들이 요르단 국왕까지 또 엎어버리려고 작전 꾸미고 그러니까 결국은 요르단이 군대 보내가지고 이놈들 다 쫓아버렸어. 그러니까 이놈들이 레바논으로 왔어. 레바논. 여기 레바논. 그래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있는 그 피에로를 이제 치려고 했던 전쟁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레바논 전쟁이라 그래. 이거는 이제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아니고 이스라엘 대 피에로 단체하고의 전쟁이야. 그러다가 이제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헤즈볼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하고 몇 가지 이제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요 레바논 전쟁은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오늘 이제 중요한 전쟁이 있잖아. 15쪽에. 대이란 전쟁. 제가 이제 성경을 같이 공부하면서 이런 그 이스라엘의 이러한 그 알리아라든가 이런 중동 전쟁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많은 분들이요, 1948년도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했을 때, 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거를 이스라엘이 회복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예언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까도 우리가 이제 본 내용들도 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회복이라는 것이 48년도에 딱 완성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1881년 알리아가 시작해서부터 계속 되는 과정 중에서의 하나의 이벤트지, 그것이 다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네 번의 이제 전쟁을 봤잖아요. 이 전쟁의 현상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뭐가 느껴지냐면, 처음에는 아랍 애들이 건드려. 그러니까 1차도 아랍 애들이 쳐들어왔고, 그 다음에 2차도 이집트가
여기하고 여기 티란 해가 봉쇄를 한 게 원인이 돼가지고 이제 전쟁으로 되고, 3차 역시 여기 봉쇄하고 얘네들 전쟁 준비하고 천해로 준비 다 하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이 선제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차 같은 경우도 그냥 그 속죄일날 그냥 양쪽에서 그냥 갑자기 막 쳐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아랍 애들이 먼저 전쟁을 일으켜. 근데 전쟁의 결과를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 영토가 계속 커져.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영토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마르비오 환상에 이거를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뭘 느끼냐면, 오늘 제일 주제가 되는 단어가 극히 큰 군대라 그랬잖아요. 극히 큰 군대. 그래서 저는 이제 몇 년 전부터도 이 극히 큰 군대,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을 아마 지금보다도 더욱더 파워풀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런 생각을.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이번에 대이란 전쟁을 보면서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는 아랍 국가에서 이스라엘을 국가로 승인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어. 예, 이스라엘 저놈들 나라 만들기만 하면 전부 다 지중해로 쓸어버리겠다 그랬지. 예. 그런데 지금은 몇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이미 이 강력한 이집트하고 평화조약을 맺었잖아.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수단과도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모로코하고도 평화조약을 맺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는 이 사우디 저쪽에 있는 바레인, 바레인하고 UAE, 아랍에미레이트하고도 평화조약을 맺었어. 예, 그리고 요르단하고도 관계가 좋아. 지금 요것이 이제 대이란 전쟁 전까지 얘기야. 예.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란 전쟁을 우리가 이제 볼 텐데요. 이란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란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야 돼요. 이란은 옛날에 나라 이름이 뭐였어요?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 자, 원래 페르시아하고 이스라엘은 관계가 좋다, 안 좋다? 예, 무지 좋아요. 원래 무지 좋아. 우리 이제 성경에서 볼 수 있어, 성경. 우리 이제 다시 성경 공부로 돌아갑니다. 예. 자,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최초의 왕이 누구야? 고레스잖아, 고레스. 고레스. 자, 고레스는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을 해줬어? 네, 포로 귀환 시켰잖아. 1차 포로 귀환. 그죠? 네, 포로 귀환 조서를 내렸잖아. 우리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서 1장에 보면 쫙 조서가 나오잖아요. 네, 1차 포로 귀환. 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 그게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무슨 일을 했어? 성전 건축을 했어. 성전 건축. 근데 그 성전 건축이 원활하게 됐다 안 됐다? 예, 기초는 세워놨는데 그 다음에 건설을 못했어. 왜? 주변 이방 민족들의 반해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을 진행하지 못하는 사이에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16년.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선지자를 보내. 누구를 보낼까? 할래 안 할래? 할게요. 그랬잖아. 예? 예, 할게. 예, 학계와 스가랴를 보내. 예, 학계와 스가랴.
보내서 이제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어쩌고 해갖고 그 결국은 이제 페르시아의 어떤 왕이 자 성전 제대로 지어라 하고 조서를 내려주는 왕이 있어. 거기다가 모든 비용은 페르시아 왕궁에서 되겠다. 이게 누구야? 다리오잖아, 다리오. 다리오가 왕이 된 지 2년째. 다리오. 다리우스 1세라 그래요. 다리오 1세. 이 사람이 성전 재건해라. 나 찾아보니까 옛날에 고레스 왕이 보낸 게 있거든. 고레스 왕은 다리오 왕의 장인이거든. 사위야, 사위. 그리고 나서 이제 다리오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누굴까? 아하수에로야. 우리 성경에 아하수에로, 크세스, 아하수에로. 다리오의 아들이지.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디에 등장해요? 에스더서에 등장하잖아요. 에스더.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절당할 거를 막고 이제 불임절이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하만. 이게 이제 에스더서에 등장하잖아요. 에스더.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의 왕의 아들은 또 누굴까? 이 아닥사스다요.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에 등장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그렇게 해서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건 뭐냐면, 에스라가 이게 좀 내가 예루살렘에 가갖고 우리 백성들 율법 좀 교육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줬잖아. 조서를 써가지고. 그래갖고 그러면 그 에스라 당신이 가거든 그 일대를 잘 통치하시오. 그래갖고 당신 말 안 듣는 사람 죽여도 좋습니다. 이렇게 갖고 조서를 써서 보내주잖아. 그게 에스라를 보내잖아. 에스라를 보내주잖아.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갖고 슬픈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죽을 상이냐? 그러니까 여차여차 해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예루살렘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성벽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아주 우리 백성들을 못 살게 굽니다. 저 출장 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출장 보내준 게 누구야? 아닥사스야. 느헤미야.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페르시아 왕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고마운 왕이다, 아니면 별 볼 없는 왕이다. 아주 고마운 왕이지. 전부 다 그랬잖아, 전부 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1979년도. 1979년도 이란 이슬람 혁명이 난 거예요.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 전까지만 해도 왕이 다스렸어요. 팔레비 왕이 이제 다스리고 완전한 친미, 미국하고 굉장히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완전히 서방적인. 이때 그 이란의 그 여대생들 미니스커트 입고 다녔어. 뭐 히잡 이런 거 없어. 그 여름에 더운 때는 막 소대나시 입고 다니고. 그러고 살았어. 그러다가 1979년에 완전히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팔레비도 미국으로 망명 가버리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정권이 이슬람 정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 정권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호메인이라고 그래요. 호메인이 지금은 하메인인데 호메인이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란은 이슬람 율법으로 다스린다. 이슬람 율법으로. 그래서 이런 정치를 신정 정치라 그래. 신정 정치.
이슬람 신정정치. 그래갖고 여자들이 어떻게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냐? 절대 안 된다. 긴 치마 입고 다니고, 그리고 얼굴을 다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를 써라? 히잡을 써라. 기타 등등. 예,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이슬람 율법주의 나라로 돌아간 거야.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팔레비 왕은 친미주의자란 말이야. 미국하고 엄청나게 친하게 지냈다고. 근데 여기는 호메이니는 완전 반미. 우리나라를 세속적인 것으로 물들게 한 그 원흉. 미국은 악마, 사탄 이렇게 되는 거야. 예, 미국은 사탄.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사탄은 어디다? 미국이다. 두 번째 사탄은 이스라엘.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 이슬람 정권은 태어나면서부터 미국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이거를 외치는 거야. 예. 그랬더니 팔레비 정권 때만 해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굉장히 친했거든. 예. 다른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한테 석유 안 팔고 막 이랬단 말이야. 예. 그때 석유를 파는 나라야, 이란은. 이스라엘한테. 예. 서로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적국이 돼버린 거야. 예. 그때부터 미국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지금까지 외쳐. 지금까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란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그 이란의 말을 잘 듣는 하수인들을 거느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림 알아보려나 모르겠네. 자, 여기 코딱지만한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이스라엘이야. 이란은 엄청 커. 이란 여기 엄청 커. 예. 인구도 이스라엘이 한 900만, 이란은 한 9,500만 대. 10배. 예. 그리고 이란은 석유도 많이 나고 천연가스도 엄청나. 천연자원도 굉장히 많아. 예. 인구도 10배, 땅도 어마어마하게 커. 그러면은 이 코딱지만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 그 잽이 안 될 거 아니야. 잽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잽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이란이 돈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이 하수인들을 거느리는 거야. 이란이 뒤에 군사훈련도 시키고 돈도 더 대주고, 그 다음에 또 자기네들도 미사일 같은 거 북한 지원 받아가지고 미사일 만들고, 이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여기가 레바논, 그 다음에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여기는 이제 이란, 여기 이제 이란. 여기가 이제 시리아거든요, 시리아. 예, 시리아도 이란이 돈을 대죠. 레바논에는 요 밑에 뭐가 있냐면, 레바논에는 헤즈볼라가 있어요, 헤즈볼라.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 여기에 다 자기네 돈을 줘가지고, 예, 자기네가 이용할 수 있는 테러 단체 막 이런 것들도 지원해주고, 예,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예멘이다, 예멘. 예, 여기에는 후티 반군이라고 있어, 후티 반군. 그러니까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예멘. 여기에다 계속 돈 대주고 무기 대주고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얘네들은 다 구호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죽음물이야. 이스라엘에게 죽음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가자 지구에 뭐가 있어요? 하마스가 있잖아, 하마스. 네. 요런 세력들이 이란의 하수인들이야. 예, 이란이 돈을 대줘가지고, 예, 무기도 대주고, 그 다음에 미사일 같은 거 이런 것만 대주고, 만드는 기술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삥 둘러가지고, 하시라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멸절시키려고. 이란이 이런 준비를 오랫동안 했단 말이야. 오랫동안. 1979년부터. 그래서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1, 2, 3차 이제 중동 전쟁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는데 이란은 저거 만만치 않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란은. 예. 원래부터 페르시아 대제국이었고 이란 사람들 또 페르시아의 후손이라는 또 자부심도 프라이드도 무지 세거든. 근데 2023년 재작년 10월 7일 날 무슨 일이 생겼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일이 생겼잖아요. 하마스가. 예. 여기 있는 하마스가 장벽을 뚫고 이스라엘로 들어와 가지고 그 뭐 음악 축제인가 하는 뭐 사람들을 뭐 엄청 죽이고, 예, 그 다음에 인질 잡아가고 했잖아. 예, 그때 보니까, 예, 죽인 사람이 한 1200명이 돼. 민간인을, 하마스가. 예, 민간인을 죽인 사람이 1200명, 부상자만 3000명. 그 다음에 인질을 200명 이상 잡아가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남의 국경을 장벽을 넘어가지고 1200명을 죽였다니까 3000명이 부상자고 거기다가 인질도 200명 이상을 끌어가야 250명. 그러면은 만일에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막 들어와 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갔어.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 완전 가만 안 놔두잖아요. 예, 그렇게 해갖고 그게 지금 계속되는 하마스 전쟁이야. 하마스 전쟁. 근데 어쨌든 간에 얘도 어느 나라의 지원을 받는다? 이란의 지원을 받잖아. 그리고 하마스하고 전쟁하니까 헤즈볼라이들이 북쪽에서 계속 로켓포 쏘고 계속 이스라엘 뒤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헤즈볼라가 여기 시리아 국경에도 있고, 원래 이제 시리아도 친이란이거든. 친이다. 그 이라크 안에도 그 이란 말을 듣는 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기나 이런 거를 이라크, 시리아로 해서 헤즈볼라까지 다 보내줘.
그리고 얘네들이 또 하마스까지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삥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하마스의 이제 이스라엘 침공이랄까 만행이랄까 이 있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뭔가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그러면서도 야 그래도 저 일하는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2년 가까이 이제 지나면서 쭉 진행상을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지금 하마스도 거의 괴멸 직전이에요. 물론 이제 워낙 땅굴 같은 걸 많이 파놔가지고 그게 금방 싹 제거는 아니지만 이제 거의 이제 여기도 괴멸 직전인데 이 헤즈볼라 얘네들 굉장히 막강했거든요. 얘네들 군대만 해도 한 10만 명 됐었어요. 굉장히 막강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는 엄청난 정보기관이 있잖아. 아나 모르겠네 우리 어린이들. 이 이스라엘의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 얘네는 그냥 정보 수집만 하는 게 아니야. 테러 활동도 하고 요인 암살도 하고 막 이래. 예를 들면 이란에 무슨 핵 개발자 이런 사람들 그냥 쓱 출근할 때 죽여버리고 이런 것도 많이 해. 모사드라는 게 있어요. 모사드. 모사드 꼭 기억해야 돼요. 모사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정원 뭐 이런 건데 이 모사드는 해외 정보 첩보 활동을 하는 기관인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암살 그다음에 무슨 뭐 작전 이런 걸 해요. 모사드. 이 헤즈볼라 애들이 끊임없이 괴롭혀. 이 북쪽 국경에서 이스라엘 북쪽 국경에서 계속 로켓포 쏴대고 뭐. 그런데 이 모사드가 무슨 작전을 했냐면 헤즈볼라 얘네들은 이 휴대폰을 안 써. 이 휴대폰을 안 써. 이거 왜 안 쓸까? 보안 문제 때문에. 이거 쓰면 이스라엘 애들이 다 듣고 있어. 이스라엘이 원래 IT 기술이 끝내주거든. 그다음에 해킹 기술 끝내줘. 그래서 이거를 쓰지 말고 삐삐를 쓰기로 해서 삐삐. 삐삐라는 거 뭔지 아나? 무선 호출기 삐삐. 전화 오면 삐삐. 이렇게 뭐 차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선 나한테 전화해줘. 이제 하는데 그거 여기 전화번호 뜨면 이제 딴 데 가고 공중전화로 이제 전화하고 이러는 거야.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삐삐. 그래갖고 이 헤즈볼라의 중간 간부들이 다 그 삐삐 썼어. 근데 이게 다 모사드의 공작이야. 일부러 삐삐를 쓰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이 모사드 수천 명의 그 중간 간부들한테 삐삐를 다 공급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공급되는 그 삐삐 안에다 전부 다 폭약을 설치해 놓은 거야. 그리고 폭약은 누가 터뜨린다? 모사드에서 터뜨리니까 딱 날짜가 결정되면.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작전을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해가지고 동시에 삐삐가 다 터진 거야. 그래서 무려 3,000명에서 4,000명.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 한 100명 이상 되고, 3,000명에서 4,000명이 다 불구자가 되는 거야. 그것도 중간 관리자들이. 그러면은 이 군대의 기능이 엄청 마비되겠지. 거기에다가 이 헤즈볼라의 최고 지휘관들을 전부 다 암살해서 죽인 거야. 그러니까 암살도 그냥 암살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지휘관 회의하는 건물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이 무서우니까 지하 3층, 4층에 내려가서 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폭탄 떨어뜨려서 그냥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헤즈볼라는 지휘부가 없어요. 거의. 지휘부가 없고, 그 다음에 헤즈볼라가 돈 감춰놨던 은행 이런 거 다 털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헤즈볼라는 거의 활동을 못하는 상태까지 됐어. 이게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야. 그 다음에 시리아 원래는 아사드 정권이 있었어요. 친이란이야. 그리고 이 헤즈볼라가 아사드 정권을 많이 도와줬어. 근데 이 안에서 내전이 일어났고 시리아가
아사드 정권이 러시아로 도망가 버렸어. 그렇게 해서 지금 시리아는 지금 여러 분파들이 나누어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친이란이 아니야, 이제는. 새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반이란이야. 반이란. 그렇게 해서 시리아도 결국은 이란의 손을 떠났어.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 안에서도 시리아 친이란 군대가 있는데 지금 이라크에서는 거기를 딱 잠재우고 있어. 그래서 못해. 이런 상황이야. 지금 하마스도 거의 멸절된 상태고. 근데 이란은 계속해서 핵폭탄을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한테 돈 줘가지고 북한 기술도 가져가고, 이렇게 하고, 이제 중국의 도움도 받고, 뭐 러시아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핵 개발을 하려고 엄청 애를 쓴 거야. 근데 이스라엘은 절대 이 주변 국가들이 핵을 갖는 거를 용납을 안 해.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국토가 워낙 작기 때문에 핵폭탄 몇 개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란 같은 나라는 워낙 크기 때문에 뭐 몇 개 떨어져도 그냥 끄떡 안 해. 근데 이스라엘은 국토가 조그마잖아. 핵폭탄 서너 개 떨어뜨리면 끝나는 거야, 나라가. 그렇게 해서 그 전에 이라크에서 그 핵폭탄 만드는 거를 딱 정보로 입수해갖고 거기를 비행기가 가서 그냥 때려버렸잖아. 그 다음에 시리아에서도 북한 애들이 들어와서 핵폭탄 만드는 거를 그대로 다 때려봤어. 그런 적이 있어요. 자, 근데 난 솔직히 이스라엘이 이란을 깰지는 생각도 못했어. 왜냐면 이 거리도 장난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가려면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를 건너가야 돼. 여기 전투기 몰고 갈 수 있나? 그럼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마스 전쟁 이후로 헤즈볼라하고 시리아가 끝났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는 미국 말을 좀 듣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비행기가 이란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쓱 열린 거야. 이게 쓱 열린 거야. 그전에는 꿈도 못 꿨어. 쓱 열렸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번 6월 13일 날, 사실은 작년 10월 달에도 한번 이스라엘 비행기가 이란에 들어가가지고 방공망, 그러니까 비행기 오면은 그 미사일 쏘는 그거를 한번 쫙 정리하고 왔거든. 근데 이번에 6월 13일 날, 그게 이제 12일 전쟁 시작하는 날이야.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이야.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 왜? 이란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겠다고 끊임없이 하고 계속 돈 대주고 이 일을 해왔잖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때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비행기 200 몇십 대를 띄운 거야. 동시에 전투기 200 몇십 대를. 전투기, 전폭기 이런 거. 해가지고 공중급유, 한 번에 못 가거든. 이제 공중급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공중급유는 뭔지 잘 모르지.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기름 받는 거야. 이렇게 날아가면서 큰 비행기가 위에서 기름 넣어줘. 그래야 먼 길을 갔다 올 수가 있잖아. 그래갖고 200 몇십 대를 이란 상공에다 띄운 거야. 그래갖고 첫날 이란에 있는 방공망, 그러니까 비행기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있는 곳, 여기를 다 때려버렸어. 다 때려버렸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란 상공에 이스라엘 비행기가 날아다녀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갖고 이제 이란은 수도가 어디예요? 혹시 알아요? 테헤란이에요, 테헤란. 이쯤 돼, 테헤란. 벌건 대낮에 이스라엘 전투기가 테헤란 상공을 막 날아다녀. 그런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이후도 계속해서 며칠 동안 이란 상공을 다니면서 중요한 공격 목표는 다 때리고 다니는 거야. 뭐 이란은 뭐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신에 이제 이란은 북한 지원을 받아가지고 미사일을 엄청 많이 갖고 있거든.
근데 이란은 원래 육군이 강해, 육군. 근데 육군을 일로 보낼 수 있나? 못 보내잖아. 여러 나라를 거쳐서 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란은 계속 여기다가 미사일을 쏘고,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 공군 비행기, 전투기들이 가가지고 계속 때리고, 이제 이런 양상이 12일 동안 된 거예요. 예. 어느 나라가 이기겠어? 이미 게임은 끝난 거야. 왜? 여기는 공중이 다 열려 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맘만 먹으면 지금도 이스라엘이 맘만 먹으면 맘만 먹은 장소를 마음 먹은 때 아무 때나 가서 때릴 수가 있어. 지금도 지금 이제 휴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이 맘만 먹으면 테헤란이군 어디군 간에 어디 가서 때릴 수가 있어. 지금도.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란이 계속 그 핵을 만들지 못하게 이제 그런 식으로 주로 핵시설 위주로 때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번에 6월 13일 날 때리기 전에 이미 모사드 요원들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란에 들어가가지고 공작을 다 해놓은 거야.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란의 장군들, 총사령관, 이런 사람들 집이 어딘지 다 파악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핵기술자들이 집이 어디고 어떻게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뭐 하는지 다 파악을 해놓은 거야. 네. 그렇게 해가지고 6월 13일 날 공격할 때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집, 아파트가 있으면 있잖아. 아파트 그 집만 딱 공격하는 거야. 네. 그렇게 하고 한 20, 30명의 총사령관급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 이란에. 그 다음에 핵과학자들 8명을 동시에 다 죽여버렸어. 네. 그러니까 일부러 대통령도 다 죽일 수 있었지만 남겨두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야?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할 수가 있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그 핵 시설은 그 땅속 깊은 터널에 놔뒀잖아.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비행기 갖고는 공격을 못 해.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미국에서 직접 스텔스 전폭기가 날아가가지고 그 땅속 깊은 데다가 폭탄을 터뜨렸지. 이제 그러고 전쟁 끝난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휴전이라 그래, 휴전. 말은 휴전이지만 내용을 보면 이란이 항복한 거야. 이 어마어마한 일이 불과 12일 만에 이루어진 거야. 불과 12일 만에. 예. 결국은 내가 이제 이러한 그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큰 군대로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큰 군대로. 그렇게 해서 지금은요, 저희가 70년대만 해도 그 중동에서 제일 폼나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였어. 석유가 제일 많이 났거든. 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런 나라가 제일 폼나는 나라였어. 네, 그 다음에 쿠웨이트 뭐 이런 나라.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지금은 이 12일 전쟁에서 이란이 완전히 묵사발랐잖아요. 예, 지금은 중동에서 제일 폼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예,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은 사우디하고도 이제 협정을 맺을 거고, 여기 제일 맹주가 사우디거든. 사우디하고도 협정을 맺을 거고, 이라크, 그 다음에 시리아, 레바논하고도 얼마 안 있으면 평화협정을 맺어요. 예, 그러면 이 중동, 이 북아프리카 다 포함해갖고, 이슬람권 포함해갖고, 여기에서 지금 제일 강적은 앞으로 이제 터키가 남을 거예요. 이제 터키의 관계점도 지켜봐야 되고, 이 아랍 쪽, 여기는 이제 핵심 국가가 이스라엘이 된다. 예, 저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그 하나님께서 그 바싹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주고, 예, 큰 군대를 만드시겠다 했던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감히 예견하건대 이스라엘은 지금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될 걸로 봐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거 맨 마지막 페이지, 요절
네, 요절 다시 한번 읽고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페이지. 예, 또 내게 이에. 자, 시작. 또 내게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일 저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눈 주의 백성들 늘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네. 사실은 전쟁은 너무 무섭고 잔인하고 겁나는 건데 남의 나라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걸 굉장히 흥미있게 재밌게 듣는 게, 사실 전쟁은 너무 참혹한 거거든요. 예, 뭐 여기 뭐 포탄이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당장 옆에 중국집 불난 것도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랬는데, 전쟁은 참 너무 잔혹한 건데 이걸 재밌게 듣는 게 좀 미안하긴 한데, 예, 굉장히 재밌죠. 예, 6.1 전쟁도 그렇고 또 우리가 언론에서 듣지 못한 여러 가지 내용들도 듣고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명의 삶 펴고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하면서 1대1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극히 나 중심의 하나님의 그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보면 우리는 요게 한 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비록 우리의 조악한 머리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큰 시계,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거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필요가 있지 않은가. 우리는 너무 이렇게 인본주의적 세계관으로 나 혼자 나의 하나님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제가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아까 강사 소개 때 뭐 소개를 못 드렸는데, 제가 장로님께 책을 좀 쓰십사 권해서 성경을 관통하는 40가지 핵심 주제 바이블 이슈 40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팩트 바이블 스터디 들으시는 분들은 이 책을 참고서 삼아 보시면 머리에 좀 쏙쏙 들어오실 텐데, 여기에 보면 신약과 구약 그리고 역사적 사실들이 퍼즐처럼 맞춰진다. 팩트 바이블 스터디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지나간 역사들이 그냥 허투루하게 지나간 게 아니라 성경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성경을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런 경향이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어요. 어떤 이성적 논리적 사고가 아니라 덮어놓고 믿어요.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 파고들면 그냥 무조건 믿어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근데 성경이 정말로 여기 있는 것들이 무엇 하나 허투루하게 써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팩트라는 사실들을 팩트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장로님이 이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온 책입니다. 알리야. 예. 알리야 물결 약속의 땅으로. 예. 거의 2000년 가까이 사라졌던 나라가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하는 거를 알리야 운동이라고 하고, 이 운동을 가장 열심히 돕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자체가 돕는 게 아니라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과 우리나라에 돕는 단체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는 축복을 받는 거고, 저주하는 나라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이스라엘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언론이 지난 수천 년 동안 반유대주의 감정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홀로코스트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예수님을 죽인 나라 이렇게 하면서 반유대주의 감정을 갖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의 두 권의 책을 저희가 추천드리고, 저희가 팩트 바이블 스터디가 1년에 추석과 구정 빼고는 50주를 합니다. 52주 중에서 쉬지 않고 2주만 쉬고요. 그리고 이제 한 텀을 끝났으니까 조금 여유를 갖고 또 그 다음 텀을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 쉬는 걸 원치 않으세요. 이렇게 중간에 한 번 쉬면 이게 맥이 끊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홈스쿨 컨퍼런스 같은 것을 해서 한 주 쉬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 주에 2번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1년에 50회를 하는데 8월 25일 날 이제 여기서 종강 포트락 모임을 해서 종강 파티를 하고 마지막 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저희는 또 새롭게 2025, 2026 시즌을 계속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장로님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교육은 반복이에요.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15분이거든요. 15분 지나면 다 잊어버려. 그래서 지금 들은 강의 내일 지나면 70% 까먹고요. 그 다음날 지나면 나머지 30% 중에 70%를 까먹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서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계속 까먹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반복하면 good morning 이런 단어 아무리 그거 잊어버리고 싶어도 다 알잖아요.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영어의 어떤 단어 한번 들은 거 그때는 들었는데 알지만 못하는 것처럼, 교육은 계속 반복되면서 머리에 남게 되기 때문에 이제 1년 들었으니까가 아니라,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 지금 장로님의 수제자예요. 우리 아내는 깨알같이 반복해서 듣고요, 깨알같이 적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르치는 데 쓰임을 받더라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이 아미 공동체도 하고요, 또 IM 선교회 다른 데서도 또 이 가르치는 일들로 또 불려가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장로님께 배운 거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의 수제자로 열심히, 물론 똑같이 들어도 여러 질이 있겠지만 급이 또 다 다르겠죠. 어쨌든 간에 교육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하는 팩트 바이블 스터디인데, 여기에는 놀랍게도 7살짜리 아이도 있어요. 7살짜리 아이가 들을 수 있는가 싶은데, 여기 있구나, 요 뒤에. 이 집에 저기 너 얘기하는 거야. 저는 애들 이름을 잘 모르는데 장로님은 보지도 않은 아이들 이름을 다 아시죠? 저 지방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 시우가 그러니까 저렇게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똑똑하고 엉덩이 붙이는 애들도 있고, 또 7살, 9살인데도 이제 엉덩이 못 붙이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계속 반복을 하면 결국은 이 노트 필기가 달라지고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와 함께는 팩트 바이블 스터디인데 온 가정이 같이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요, 1인당이 아니라 가정당 회비를 받고요, 연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수강은 연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연납이 있고요, 또 월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하실 수 있고, 이제 9월 1일 날
저희 다시 시작을 하고 현재 저희 홈페이지에서 등록 접수를 받고 있고 이미 신청하신 분들도 계신데 또 수강하시는 분들 또 재수강도 하시고 1년 됐으니까 2번 연속 들었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또 들으면 듣는 대로 또 은혜가 있고 또 교육은 반복이니까 또 재수강 하시길 권해드리고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또 저희 그 홈페이지에서 보시고 거기 후기들도 있고 카톡방 캡처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장로님이 굉장히 알기 쉽게 온 가정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주고 계시고 또 이 저희 톡방에서 이제 뭐 이렇게 장로님 루엘이 인증 올려요. 이렇게 또 올리잖아요. 그 루엘이라는 걔는 좀 특별한 아이더라고요. 되게 비상한 아이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 열심히 하는 것들을 다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서 또 누가 질문한 것들을 또 대답을 다 해주시고 캡처 올리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 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람은 팩트 가정들이 한번 1박이나 이렇게 모여서 골든벨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저희 교회에서 이거 몇 번 골든벨 했었거든요. 이거 성경 퀴즈대.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 옛날부터 소망이 있는데 이게 또 쉽진 않더라고요. 전국적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해서 팩트 바이블 스터디도 제가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에도 더 많은 가정들이 또 장로님 이렇게 건강하실 때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한 점을 살아가고 있고 그 앞뒤의 역사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과거는 알 수 있잖아요. 과거는 알 수 있고 미래까지는 잘 모르지만 또 어쨌든 이 하나님의 시간표들을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그냥 덮어놓고 믿음이 아니라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믿음이 아니라 좀 제대로 알고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말 성경에 써 있는 것들이 팩트라는 사실들을 제대로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또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예전에 장로님이 하신 강의들이 기독교 종파 강의가 있어요. 첫 번째 한 게 우리가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막 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 뭐 우리가 굳이 알 필요도 없고 뭐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고 별 관심도 없고. 근데 어쨌든 들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재밌고 그다음에 AD 유대 전쟁 70년 이 강의도 하신 적이 있고요. 알리아도 하신 적이 있고 제가 강의 듣는 중에 마지노선이란 말 아세요? 그 말이 그 말을 제가 강의를 듣다가 알게 됐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을 알았다가 몇 년 전에 이 강의를 들으면서 마지노선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예전에 하셨던 강의들이 저희 아이mom스쿨러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 그 강의의 유튜브 강좌에 들어가시면 예전 강의들과 강의안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유튜브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자, 몇 쪽, 어디, 뭐 얘기하면 이게 뭐지 하고서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이 강의안 파일이 저희 홈페이지에 강의 메뉴에 유튜브 강좌에 가시면 예전에 하셨던 요 팩트 바이블 스터디 무료 공개 특강 강좌와 강의한 파일까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강의도 온 가족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